저도 이제 나온 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가르치는 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게 되면 저도 치매도 예방이 되고, 저도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은 고향을 갖다 경주를 한번 내려. 경주. 경주에 가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경주. 남쪽 나라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경주 최부자. 이 최부자가 부자가 된 그 원리, 부자가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나눠줬는가.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왔어요. 그건 거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전통과 철학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대가 노력을 했어. 3대가 노력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반을 누가 닦았어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의 행어처럼 이 집안도 3대 터를 닦았어요. 터를 닦았는데 부자가 됐는데 만석군이야. 만석군이라면 어떻게 돼? 동토를 가져야 되냐면 300만 평 정도 토지를 가져야지 이 만석군이 돼요. 이 만석군을 되는데 이 경주의 만석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1대 최진립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 2대 최동량, 3대 최국선, 요 3대 얘기를 하고 12대 최준,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할아버지, 최진립 씨는 임진왜란 때 나라가 쳐들어왔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동생 데리고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행주산저 권율장군 밑에 가가지고 의병장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도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아들 최동량의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전쟁이 또 쏟아졌어. 정유재 병장으로 한 전쟁을 3번 치는 사람입니다. 장수로서. 또 국가에서 뭘 해줬는가? 땅을 대줬어요. 미안하니까 모든 걸 바쳐가지고 국가에 혼납을 했으니까 토지를 제공해줘서 토지를 기반했는데 그 재산을 토지를 줬어요. 그 둘째가 누구면 최동량 씨야. 이 사람은 또 머리가 비상해. 어떻게 비상한가 하게 되면은 그 준 토지를 갖다가 개간하면서 이걸 늘려요. 아버지는 국가에서 토지를 받아가지고 공로를 받은 토지야. 자본이 불순한 자본이 아니에요. 국가 공로를 받은. 두 번째 최동량 씨는 그 형산강, 경기 형산강이 있대요. 수로 개발을 해요. 옛날에 땅을 갖다 넓히게 되면 정부에서 토지 네 거로 해라. 토지 이양법이라는 제도가 있어. 땅을 넓히게 되면 넓힌 땅은 네가 가져라. 왜? 넓히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방파제도 막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노동력도 사야 되는데 토지 개간 사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게 되면은 댐도 막고 수로도 막고 그 땅도 넓혔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없는 땅에 남의 거 뺏은 거. 다른 나라에는 자본주의를 자본을 축적할 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둘째 최동량 씨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지금 그런 전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정지영 회장처럼 서산 땅 막 개간했잖아요. 몇백만 평을 넓혔어요. 몇백만 평인지 몰라. 엄청 서산에 그 넓은 땅을 간척히 막아버렸어요. 그건 누구 거야? 막은 사람이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토지 개발을 한 거야. 야, 대단하죠. 세 번째 할아버지 최국선 씨는 무슨 도적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16세기, 17세기 때는 막 봉피해 가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토지 오르니까 어떻게 하는 가게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땅을 뺏기고 쌀을 뺏기고 하니까 굶어 죽는.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해줬는가 봐요. 재산은 쓰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야. 걸음처럼 잘 쓰이면 다시 잘 일어나고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해줬잖아요. 재물을 잘 쓰게 되면은 자본을 잘 회전하게 되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있는 터전에 사방백리예요. 사방백리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을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게 보통 집안이야. 할아버지는 뭐야? 애국자, 나라를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 두 번째 할아버지 뭐예요? 수로 개발하는 개간 사장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셋째는 자선 사업을 한 거예요. 야, 이걸 나눠주는 법을 했는데 이 집안에 법을 세웠어요. 참,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16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언제 나왔는가 하고 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서양의 자본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세우면서 되는데, 야, 이거보다 우리가 더 먼저 나온 거예요. 더 먼저 자본주의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최국선씨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농사 짓게 되게 되면 저는 5대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게 되면은 100을 나눠주면 50, 50 반반 나누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석이 넘어가잖아요. 인센티브 제도라가 있어요. 6대4로 나누기도 하고 7대3으로 나누기도 하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만석 이상 하게 되면 썩어. 그러니까 만석만 유지하는 거예요. 나눠줘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최근에 경영학에서 인센티브 제도라는 세금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세금으로 뜯기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인센티브라는 추가 이렇게 분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미 실시한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려워. 보통 비상한 한국에도 자본주의가 좀 이거는 아주 고등 자본주의예요. 서양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게 되면은 나라를 빼서 제국 시대 때는 나라를 뺏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약탈의 문화에 있다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토지를 개간해 가지고 그걸 나눔의 정치.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해요? 매일교회에서 디아코니아 나눔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이 12대를 내려왔는데 내가 적어줘 왔어요. 원칙을 세웠어요. 이 6가지는 꼭 지켜라. 뭐냐? 과거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권력도 갖고 재산도 가지고 썩는다 이거예요. 진사까지만 하고 너 고급 벼슬 하지 말고 그래도 학문은 가져라. 뭐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1조, 2조. 재산은 만석 이상 오버시키지 말아라. 만석이 끝이야. 나만 나눠주는 거예요. 만석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경영의 합리화예요. 너무 커지게 되면 재벌들이 키우다가 풍선처럼 터지는 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만석만 관리해라. 근데 만석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요. 소작을 두게 되면 그 마름이 있어요. 마름 제도를 없애버려. 중간 관리자를 없애버리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소작인에 더 나눠주는 거야. 마름을 줬더니 이놈들이 떼어먹어. 중간에서 떼어먹는 거 없애버리고 직접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모순 대장, 모순 대장 없애버려. 이런 시스템을 없애버려. 구조조정을 할 줄 알아. 문제니까 구조조정에서 자기 자손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양반들은 그냥 놀기만 먹고 이런 거 했는데 자녀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과계. 나한테 찾아온 사람도 후하게 대접해라. 이게 뭐냐면 성경에 또 합백되는 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성색이 나옵니다. 과객을 절대로 후하게 대접해요.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은 사랑방에 모시고, 근데 이때 훌륭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걸 나중에 얘기하고, 백성을 만나. 과객들이 오게 되면 노잣돈도 주고, 뭐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악질들은 흉년에 땅을 후려쳐 사거든. 싸게 막 걷어들여. 절대로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왜? 이웃을 갖다 피말리지 말고. 그리고 요 부재인데 저녁에 가서 떨이 물건 사지 말아라 그래요. 이거는 착복하는 거다 그래요. 제일 값을 다 주고 사는 법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섯 번째, 며느리가 시집 오게 되면 오다를 내려, 명령을 내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 부잣집 며느리라 까불지 말고
무명 옷을 입고 근검정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은 며느리 교육과 신경 쓴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망하거든. 이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가운 6조예요. 5조. 6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방백내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굶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요새 이제서야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독거노인들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웃이 죽어도 몰라. 뭐 신문지가 쌓이고 우유가 쌓이게 되면 냄새 나면 절대로 내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얼마나 좋아요. 나 이 참 봤을 때,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의 전통도, 할아버지들의 전통도 있었고, 근데 12대 최준 씨라고 있어. 최준 씨가 또 멋쟁이야. 이 사람이 식민지 우리 일제 침략 때 이 사람 12대 마지막 종손인데 이때 한 사람을 나그네를 만나요. 누굴 만나느냐면 백석 안희재를 만나. 안희재를 만나는데 안희재가 똑똑하거든. 이 사람 독립투사예요. 안희재가 이 사람하고도 강의를 해도 돼요. 안희재 한 사람만. 백석 안희재가 와서 최진사 씨 그 마지막 종손에게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자금을 대죠. 누구한테? 백석 안희재한테. 그래서 백석 상회를 열어요. 이 상회가 큰 상회입니다. 조선에서는 큰 상회라는데 이 상회가 참 놀라운 일을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자본금이 어디로 갔겠어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김구가 증언을 해요. 독립임시정부 자금 6할은 백석이 됐다. 백석이 또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최준시 최부자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자본주의가, 이게 좋은 자본주의가 있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시운을 잘못하는데 점점 우리나라가 아주 훌륭한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한 75%, 80%를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 최첨단의 과학무기인 배터리 문명을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손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산업에서는 세계 1위예요. 물량으로는 중국이 많은지 몰라도 중요한 거, 이런 거 LNG선이라든가 고부가 산업, 어려운 거는 우리 한국이 다 해요. 비싼 건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산업, 한국이 앞으로 통일만 된다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들도 자손들에게 가서 잘한 게 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공부를 시켜가 최동양 씨를 갖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자손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여호와율법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부자로 윤택하게 살아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축복 이뤄주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강조합니다. 예. 참, 그렇다. 마지막 재산을 갖다가. 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마지막 재산을 갖다가 어디다 기부했는가 하면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 이병철 회장을 만나가지고 내 모든 재산을 남겨줬어요. 왜? 대구대학. 나중에 영남대학이 됐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대구대학에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하다가 경영 점점 커져.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원래 관리자라는 이병철을 만나가지고 그걸 남겨줘요. 이병철이가 나중에 또 영남대학으로 넘어갔지만 온 재산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던지는 이런 멋진, 할아버지도 멋지지만 12대 최준 씨도 그 할아버지 그 아들이 나왔다. 이런 세계사에 없을 것 같아.
이런 멋진 할아버지 가족을